좋은 습관을 며칠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따금 동기가 꿈틀댄다고 해도 말이다. 운동, 명상, 일기쓰기, 요리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반면 어떤 습관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특히 원하지 않은 습관일수록 그렇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오래 본다든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등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토록 반복하는 것일까? 왜 좋은 습관을 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내년 이맘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기보다는 예전 습관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내가 결심한 올해 목표는 이루었는지 아니면 허송세월로 보냈는지 참 생각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큰 마음 먹고 자기계발 공간을 마련한 것이 올해의 가장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초창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꿈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생각입니다. 매년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는 다짐을 하죠. 올해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내년에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책도 많이 읽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마다 다짐을 하면서 나쁜 습관은 없애고 좋은 행동을 할 거라고 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의 연말에도 돌이켜보면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새해 다짐을 하면서 예전의 습관을 벗어나기가 힘들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작은 습관이 결국 큰 것을 이루고 우리 삶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정말 바라는 모습 이룰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을 가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출간한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 대부분은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과정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든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든가 명상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유지될 습관, 1%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세 단계 중 더 낫거나 더 못한 어느 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단계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 체계가 있다. 사회 시스템을 예로 들면 민주주의 체제는 자유, 다수결 원칙, 사회적 평등과 같은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다. 반면에 독재 체제는 절대 권력, 엄격한 복종과 같은 완전히 다른 믿음을 배경으로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게 만들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이런 행동 변화를 일으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체제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에서 투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람이나 조직, 사회, 토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습관의 기저에는 일련의 믿음과 가정들로 이뤄진 정체성이 깔려 있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보다는 쉬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화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콜로라도 출신 기업가 브라이언 클라크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다. 저는 손톱을 계속 깨무는 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 신경이 곤두설 때 시작된 버릇인데 이 버릇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죠. 결국 손톱이 조금 자랄 때까지는 물어뜯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그러다 클라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네일숍에 가보자고 했어요. 손톱 관리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물어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은 맞았는데 금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들이 꽤 근사해 보였던 거예요. 또 물어뜯지만 않는다면 제 손톱이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네일 아티스트가 말해줬거든요. 갑자기 손톱에 자신감이 생겼죠. 적절히 관리된 손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관리하는 온갖 습관을 갖게 된다. 자신이 짠 목도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매주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일단 뭔가에 관련해 자부심이 생기면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것이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뿐이다. 누구든 한두 번쯤 체육관에 가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자리한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유지되기 힘들다. 변화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특성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일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을 경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투표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단순히 투표라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운동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사람은 일부러 운동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습관 형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측면들처럼 이 역시 양날의 검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 작용하면 그 변화는 자기 개발에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 이것이 나와 반대로 작용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어떤 정체성을 수용하면 그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기 쉽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살아간다.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면서 특정한 행동에 그 일은 나답지 않아라면서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것,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자신의 성향과 관계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심화될수록 그것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자신의 문화적 믿음, 자아상을 지탱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일단은 믿는 게 편안할 수 있다. 개인이든 집단 또는 사회든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정체성 갈등이다. 좋은 습관들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대립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너무 바쁘거나 지치거나 부담되어서 또는 수백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는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자아상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 모습의 정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다.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들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자아상을 형성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 정체성의 조각들을 점차적으로 지워나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친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증거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 내 글솜씨가 평균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 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습관 하나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이게 나다운 것 같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체육관에 간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기타 연주 연습을 했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투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의미 있다면 실제로 그것은 큰 변화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데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 투표지가 점점 쌓이고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선택을 하면 그때마다 그런 정체성에 관한 투표지가 쌓인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떤 선거든 투표는 양쪽에 한다. 당선되기 위해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다. 그저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된다. 나쁜 행위, 비생산적인 습관에 관한 표가 적다면 문제없다. 목표는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늘 주던 곳에 표를 주고 있다면 늘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다음에 간단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둘째,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고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싶은가?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이는 중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 알고 있다. 복부에 식스팩을 새기겠다든가 화를 덜 내겠다든가 연봉을 2배로 올려받겠다든가 말이다. 그러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들을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kg을 감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보자.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책을 쓰는 것에서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환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과 배려를 제공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직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관리자가 될 거야.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무려 45kg을 감량한 친구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온종일 이 질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건강한 사람은 걸을까? 택시를 탈까? 건강한 사람은 브리토를 주문할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그리고 일정 기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은 옳았다.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개념이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정체성 변화는 습관 변화의 길잡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 가족, 집단, 회사에서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변화에 대한 탐색은 너 없이 보트를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더 깊은 목적,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들로 우리의 하루를 난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밤 칫솔질을 하거나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살을 빼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습관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 결과에 몰두한 나머지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바라는 삶, 이 정체성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모든 행동이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나의 습관은 어땠는지 잘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희망찬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